슬슬 열기가 식어가고 날이 쌀쌀해지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은 아주 달콤한 로맨스 한 편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일단 결과가 좋게 끝난 러브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죠. 젊은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마크롱은 러브스토리가 더 재미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77년 12월 21일 겨울을 맞이해 하얗게 물든 프랑스의 아메잉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바로 마크롱이죠. 마크롱은 12살이 되던 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걸 기회로 예수회가 운영하는 사립학교 프로비당스에 입학합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니는가 싶더니 마크롱이 10학년이 되던 때 프로비당스 사립학교의 연극부에서 한 여인을 만나 푹 빠지게 되죠.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또래나 몇 살 차이 나는 누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사랑하게 된 여인은 예수회 학교에서 프랑스어와 연극을 가르치는 24살 연상의 스승이었죠. 스승은 이미 유부녀였고 심지어 마크의 학급에는 짝사랑하는 스승의 자녀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막장이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랑은 놀랍게도 스승인 마크롱에게 마음을 열면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보다 성숙하고 똑똑한 마크롱한테 푹 빠지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두 사람은 연극부를 함께 하면서 붙어있을 시간도 많았습니다. 당시 마크롱의 선생님은 자신이 좋다고 달려드는 소년에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었고 오히려 소년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마음을 열고 나서 두 사람은 매주 금요일마다 연극 대본을 쓴다는 핑계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좋은 선생님과 제자였지만 실상은 사랑이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속이기 힘들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마크롱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마크롱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마크롱이 선생님의 자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년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가족들은 경악했죠. 마크롱의 부모님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마크롱의 연인이 된 선생님에게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확답을 드릴 수 없다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선생을 아무리 나무라고 죄책감을 긁어도 헤어지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아무도 두 사람의 사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안 좋은 시선을 받긴 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 같았는데요. 그런 두 사람의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소년이 아메잉을 떠나 파리에 있는 프랑스 최고의 명문학교 앙리 4세 학교에서 마지막 학년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죠. 부모가 두 사람을 강제로 떨어뜨리려고 보낸 건 아니고 원래 소년의 계획이 마지막 학년을 파리에서 마무리한 뒤 파리에서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크롱은 선생님에게 꼭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며 아메잉을 떠났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주 볼 수 없음에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애틋해졌고 소년은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대학원 과정을 밟을 때도 스승을 만나기 위해 파리에서 아메잉까지 장거리를 오가며 사랑을 확인했죠. 마크롱이 대학원 과정을 밟던 시기인 2006년 마크롱의 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아메잉을 떠나 파리 학교에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1년 뒤인 2007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죠. 24살 연상의 스승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성공하다니 뭔가 로맨스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이야기죠. 아니 로맨스라기보다는 B급 영화 같기도 하고 19세 영화의 스토리 같기도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나이 차이가 큰 부부로 소문난 휴잭맨과 데보라 부부도 13살 차이였는데 이쪽은 한술 11술을 더 뜨니까요. 언뜻 주인공을 모르고 듣는다면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야기는 마크롱의 실제 러브스토리입니다. 마크롱 부부의 금기시되면서도 진실이 묻어나는 러브스토리는 대중매체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마크롱이 대통령직에 오르는 데에도 꽤 큰 영향을 주었죠. 일단 특이하니까요. 마크롱은 24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뤄낸 러브스토리 외에도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어린 나이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마크롱의 부인 브리지트의 존재 덕분입니다. 브리지트는 마크롱이 돈 걱정 없이 정치를 해보고 싶다며 은행에 취직했을 때부터 프랑스와 올랑드 정부의 대통령실 부장을 거쳐 비주류 정당을 만들고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어린 남편의 서포터 역할을 하며 함께했죠. 특히 브리지트는 어린 남편 마크롱이 정치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소위 초짜티를 벗는데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브리지트는 연극과 언어를 가르치던 솜씨로 마크롱에게 무대 매너를 코칭했고 정치적인 조언을 하거나 때로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지금의 마크롱을 완성시켰죠. 물론 마크롱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모든 이들에게 달가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브리지트의 첫 번째 남편인 안드레 루이스 아우지에르에게 두 사람의 사랑은 거의 비극에 가까웠죠. 아우지에르는
마크롱은 아내가 24살 연하의 제자와 사랑에 빠져 자신을 버리고 떠난 뒤 13년이라는 시간을 은둔해서 살아가다가 지난 2019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우지에르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1년이 지나서야 아우지에르의 막내딸로부터 세상에 알려졌죠. 사실 아우지에르 가족의 불행은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티는 안 내도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던 아우지에르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가질 않습니다. 마크롱의 결혼식에 찾아가 축하의 말을 하거나 자녀들이 자신들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의 아우지에르의 심정 역시도 생각하기 끔찍하죠. 결혼식장에서 아우지에르를 찾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마크롱은 아우지에르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도 망가뜨렸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마크롱에게는 로맨스였을지 몰라도 아우지에르에게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바라봐도 명백한 불륜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우지에르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죠. 자신의 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혹은 자신이 사랑하던 브리지트와 브리지트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말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방면으로 아우지에르를 찾아다녔지만 아우지에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아우지에르의 이러한 노력 덕분이죠. 브리지트의 전 남편 아우지에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마크롱 부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비록 바람을 피우고 한 사람을 외롭게 만든 건 명백한 잘못이지만 마크롱의 사적인 일 때문에 마크롱의 정치적인 움직임까지 깔보면 안 되겠죠. 어쨌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니까요. 소음은 잠시 뒤로 하고 현재 마크롱은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대통령이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추진력과 활동 범위를 보여주며 프랑스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올해가 임기 마지막 연도인 것도 마크롱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노동자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정책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요. 마크롱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노조 시스템을 중심으로 조율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노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취업률을 높이면서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말했죠. 우리나라와는 조금 반대되는 움직임이죠. 마크롱의 움직임과 정책들은 프랑스의 신선함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노조 시스템 개혁은 기업들이 동유럽 노동자들을 저렴한 인건비로 채용하며 발생한 프랑스 자국민들의 실업률 증가를 1.8%까지 낮췄죠. 밟는 스텝이 전혀 꼬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자신의 뚝심을 지키며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전염병 사태를 겪으며 혼란해진 프랑스에서 자국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췄다는 건 마크롱이 이뤄낸 큰 성공이었죠. 거기에 더해 마크롱은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크롱 본인은 전염병에 걸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비록 마크롱의 임기 내내 크고 작은 소음이 있기는 했지만 마크롱의 정당 앙마르슈의 지지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가 지금은 50%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주류 정당으로 시작해서 대박을 넘어 초대박을 친 거죠. 과연 앙마르슈가 지금 보여주는 지지율을 내년 4월 프랑스에서 펼쳐질 대선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큰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변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